이제 동북아의 바다는 대한민국이 지배합니다. 한국의 최첨단 군사 기술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단순히 외교적인 협력을 맺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교류를 통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영국의 군사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기술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영국을 대신해 중국에 얻어맞는 샌드백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영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장비 없이 전쟁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의 적을 탐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레이더입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적을 찾아 싸워야 하는 해군의 군함들에게는 이 레이더가 필수인데요. 아군이 적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마지막 적을 공격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레이더는 반드시 필요한 전자장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이더는 군함의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한데요. 각종 센서와 복잡한 체계로 적의 전파 방해를 받아 무력화되면 우리 아군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함선의 전자장비는 적을 공격하는 공격무기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대 군함들은 전자장비 및 레이더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스텔스 함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선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기 위해 스텔스 설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연히 스텔스 설계를 도입한 군함과 아닌 군함의 RCS 값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실내로 우리 해군의 포항급 초기함은 스텔스 설계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과거 우리가 함선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하다 보니 함선 상부 구조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높이 솟아있는 레이더와 통신탑은 포항급의 은밀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반면 국산 군함 중 최초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이 포항급의 4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상에는 포항급 정도의 크기로만 탐지됩니다. 바꿔 말하면 레이더의 형상만으로는 포항급과 KD2를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만약 적이 우리의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초기함으로 오인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많은 전력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구축함 대비 저렴한 초기함을 비싼 대한미사일로 공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레이더만 잘 숨길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구축함들은 적들을 기만해 보다 유리한 전술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우리 군함의 생존성이 크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레이더 형상 설계 기술력은 중국, 일본 대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던 함선들은 현대전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는 더 빠르고 강력한 미사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강력한 군함들이 전력화되고 있어 조금 작게 보이는 정도로는 생존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군함의 RCS 값을 줄이기 위해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체계가 군함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전자장비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 마스트입니다. 한국도 과거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통합 마스트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마스트는 우리가 쉽게 개발할 만큼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원래 마스트는 범선에서 돛을 달기 위해 세운 거대한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다만 그저 돛을 다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스트 꼭대기에 감시용 막루를 두어 정찰이나 저격에 썼는데요. 돛을 달 필요가 없는 근대 전함들도 이 마스트를 이용해 정찰을 했습니다. 해전에서 마스트를 이용한 정찰의 중요성이 엄청났기 때문인데요. 이는 레이더가 나온 뒤에도 변치 않았습니다. 수병의 자리를 거대한 안테나가 차지했을 뿐 마스트는 계속 군함의 눈으로 기능해왔습니다. 그러나 레이더가 고도화되자 마스트는 군함의 최대 약점이 됐는데요. 각종 탐지 장비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데다 높게 솟아있어 군함의 레이더에 쉽게 탐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함들은 RCS 값을 낮출 방법으로 레이더를 낮게 설치하거나 스텔스 구조물을 덮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효용성은 떨어졌는데요. 마스트에 설치된 장비들은 탐지와 통신이 주목적인 만큼 낮은 위치에 설치할 수도 없었고 스텔스 형상의 구조물로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통합 마스트입니다.
통합 마스트는 한마디로 마스트의 모든 것을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군함의 각종 전자장비를 마스트에 통합해 RCS 값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A사 레이더와 평면형 통신 모듈이 개발되어 이런 설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레이더와 통신 모듈을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 사각형 판넬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RCS 값을 크게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통합 마스트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해양 강국 영국입니다. 과거부터 영국은 이전까지 사용하던 24명 호위함과 42형 구축함의 생존성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종 레이더와 통신 장비가 복잡하게 설치된 99함은 첨단 레이더와 초음속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만들어질 군함부터는 통합 마스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물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영국의 26형 시티급 호위함과 45형 데어링급 구축함이 그 첫 주인공들인데요. 데어링급 구축함은 S밴드 다기능 레이더로 레이더를 통합해 통합 마스트에 설치했고, 시티급은 대공 항법 레이더를 통합 마스트에 집중해 RCS 값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성과를 지켜본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통합 마스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대양 해군을 꿈꾸던 대한민국 역시 당연히 통합 마스트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 개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자기관섭 EMI였습니다. 이는 통합 마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군함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군함에 쓰이는 레이더나 통신 장비의 출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전파방해 등 전자전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적을 탐지하고 통신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해서인데요. 레이더에 새가 날아앉으면 통구이가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를 내뿜는 게 함선의 레이더입니다. 그만큼 출력이 강하다 보니 근처에 있는 다른 장비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각 레이더 간 전파 간섭이 일어나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장비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이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센서가 감지할 수 없는 음영구역이 생기는데요. 즉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레이더를 갖춘 구축함이라도 음영구역으로 쏟아지는 미사일 세례를 막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해군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통합 마스트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통합 마스트 개발이 어려운 것은 전자기관섭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한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센서를 집적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고난이도입니다. 여기에는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전 장비, 레이더, 통신 장비 등 함정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각종 장비를 마스트에 모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한국이 개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형 중구축함 KDDX와 울산급 배치3의 통합형 마스트를 채용한다고 하자 많은 나라가 경악하며 놀라움을 보인 것인데요. 특히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도 겨우 만들 수 있는 통합 마스트를 어떻게 한국이 만들겠냐며 비아냥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통합 마스트를 탑재한 모가미급을 건조해 지난 2020년 10월과 올해 3월에 두 척을 진수시켰습니다. 내년 3월부터 진수된 두 척을 전력화할 예정인데요. 일본은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를 개발했고 그 소자 역시 지라갈륨을 사용해 뛰어난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런 일본도 겨우 올해 접어들어 통합 마스트를 장비한 군함을 개발했는데 일본 안중에도 두지 않던 한국이 통합 마스트를 만든다고 하니 기도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대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상식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는데요. 한국의 국내 기업이 지라갈륨 소자를 쓰는 복합 센서 마스트를 개발한 데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라갈륨 전력 증폭 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일 소재 성능 역시 일본산 제품보다 약 두세 배 더 뛰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 전 먼저 레이더를 개발한 일본이 이제는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사라지다 못해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즐거운 소식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 성장세라면 현재 논의 중인 울산급 배치4나 KDDX에 이은 후속 구축함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군함과 통합 마스트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의 반발이 거센 상태인데요. 하지만 KDDX에 쓰일 정도로 우수한 성능의 통합 마스트가 완성되려면 2028년에야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일각에서 KD3급과 KDDX에 투입되는 기술과 비용이 중복 투자된다며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울산급 배치4나 KDDX의 후속함이 개발되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려면
아무리 우리 기술자들이 노력하더라도 적어도 10년은 걸리는데 이때까지 한국의 신기함선 사업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영국이 나타나면서 그 해결책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영국이 한국의 건함 기술과 자국의 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영국은 이미 10년 이상 통합 마스트 기술을 고도화했고 지금도 첨단의 통합 마스트를 이용한 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사양의 통합 마스트를 장비한 만재 6600톤급의 31형 호위함을 올해부터 건조해 2023년에 진수시킬 예정인데요. 그만큼 통합 마스트의 개발 능력과 운영 노하우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국이 어느 정도의 첨단 기술을 한국에 공유할 것이라는 문제는 남았지만 분명한 건 영국의 기술력을 한국이 습득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지금보다는 강력해질 것입니다. 지금 영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영국에게도 많은 이득이 됩니다. 쉽게 말해 영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은 과거 미국처럼 종속적인 자세가 아니라 당당히 그들과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